지금 한국 증시에 정말 말 그대로 대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 그러니까 퇴출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과연 이번 조치가 시장을 살리는 명리학이 될까요? 아니면 혁신의 싹을 잘라버리는 독이 될까요? 오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썩고 가짜인 상품이 많은 시장에 누가 가겠습니까? 이 말에 시장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칼을 빼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장을 병들게 하는 좀비 기업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기업들을 쫙 분석해 봤더니 딱 걸리는 공통적인 위험 신호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보세요. 돈은 계속 못 벌죠. 회사의 주인은 자꾸 바뀌죠. 근데 갑자기 요즘 유행한다고 바이오니, 블록체인이니 이런 사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심지어 엄청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는 거창하게 해놓고 정작 돈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우리 투자자라면 꼭 기억해둬야 할 빨간불 신호들입니다. 자, 그럼 정부가 이 좀비 기업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훨씬 더 빡빡하고 까다로워진 새로운 규칙들이요. 원래는요,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퇴출 심사를 받았어요. 이게 기존 룰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로 바뀌었냐? 무려 150억 원입니다. 와, 거의 4배 가까이 확 뛰어오른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기준이 앞으로는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보세요. 2026년엔 200억, 2027년엔 무려 300억 원까지요. 와, 기업들 입장에선 정말 숨막히는 속도죠. 시가총액만 손본 게 아닙니다. 여러 방면에서 아주 촘촘하게 그물망을 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원도 안 되는 동전주는 아예 퇴출시키고 재무상태 안 좋은 기업은 예전보다 더 자주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아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새로운 규칙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처음엔 한 50개 기업 정도가 위험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추산으로는요, 무려 150개. 3배나 되는 기업이 퇴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장이 받을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말이죠.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꼭 좋은 결과만 낳는 건 아니잖아요. 이 강력한 시장 정화 작업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핵심 미래 산업인 바이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회사는 물건 만들어서 바로 팔면 매출이 생기잖아요. 근데 바이오 기업은 어때요?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막 몇 년씩 걸리고 돈은 정말 쏟아부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돈 벌어라는 새로운 규칙하고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이 딱 부딪히는 겁니다. 사실 정부도 이걸 알아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줬어요. 기술력만 있으면 5년 동안은 매출이 없어도 상장시켜 준 거죠. 일종의 기회를 준 셈인데 문제는 이제 그 5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기업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기업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이 험난한 매출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해가 갈수록 기준이 점점 더 높아져요. 이건 신약 개발이라는 본업에만 집중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진 거죠. 자, 그럼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기업들이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셀리드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 회사는 원래 백신을 개발하는 곳인데요. 요즘은 두바이 쫀득 쿠키를 팝니다. 네, 빵집을 인수한 거예요. 당장 매출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셀리드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IT 회사를 인수하거나 갑자기 화장품을 판다고 하거나 심지어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업에 뛰어들어서라도 일단 살아남고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보죠. 이 모든 변화, 과연
우리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혁신을 죽이는 독이 되는 걸까요? 양쪽의 입장이 정말 팽팽합니다. 먼저 바이오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보죠. 아니, 이렇게 당장 매출만 따지면 누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혁신 기술을 개발하겠느냐? 이건 기술력만 보고 기회를 주자던 원래 취지랑 완전히 어긋나는 거다. 바로 이겁니다. 아주 날선 비판이죠.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지금의 혼란은 어쩔 수 없는 성장통이다. 부실 기업을 속아내야 장기적으로 투자자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한 이 과감한 수술, 과연 이게 한국 증시를 살리는 명약이 될까요? 아니면 혁신의 심장마저 멈추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치료법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시간이 말해주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